안녕하세요. 건축노래학교 건축가 장우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짠! 보신 바와 같이 수락행복발전소입니다. 노원구에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해 마을 곳곳에 행복발전소를 세웠답니다. 저 또한 노원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렸는데요. 수락행복발전소는 수락산역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엔 중랑천과 수락산 디자인글이 아름다운 수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곳을 절개 찾아 시를 읽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산길에서 삶의 여유를 느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람소리와 낙엽이 지는 소리, 겨우내 얼었던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까지 힐링되는 이곳이죠. 남측 전면도로에서 본 전경입니다.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마감하지 않은 질감 그대로의 야생미가 물씬 느껴지시나요? 건물의 모습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입부와 튀어나온 중청부, 셋백된 고청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복발전소라는 이름이 참 좋지 않나요?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하는 웃음을 생산하는 발전소랍니다. 가까이서 보면 북카페와 지역 아동센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건물이 곧바르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2층 바닥입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답은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면 1층은 들여 넣어져 있습니다. 위층 메스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내밀어져 있고요. 그 아래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즉 공공성, 사람들의 쉼과 공익을 위해 공간을 제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무엇이 있나요? 이런 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볼게요. 건물은 지면에서 사선으로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솟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메스를 강조하기 위해 기능적 내부 공간과 연계되어서 위로 올려진 것입니다. 작은 골목길 뒤로 오래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곳 또한 1층을 공공에게 내어드리며 뒷집을 접근할 수 있는 골목길을 제공한 건축가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해 길을 내고 공간을 제공하지만 정작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단순하기 쉬운 노출 콘크리트 벽면에 세로로 된 줄눈을 넣어 밋밋함을 들고자 했습니다. 사선 아래 공간에는 생명이 자라는 작은 하단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을 뒷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와 오래된 집 대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창문을 최소화하여 이웃집 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한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뒷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튀어나온 메스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공간이 서로 연계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젠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보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저 속에 무슨 공간이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서로의 공간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계단을 통해 윗공간에서 아랫공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벽을 중심으로 좌우 공간이 마치 큰 계단처럼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 곧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밀은 바로 경사로입니다. 경사로를 한 번에 사선으로 오르지 않고 중간중간마다 쉴 수 있는 평평한 바닥을 두었기 때문에 찌그러져 보였던 것입니다. 건축에서는 이것을 경사로 참이라고 해요. 경사로는 장애우를 위해 수직이동 동선입니다. 이것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엄청난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외부로 돌린 것이고요. 완충 공간의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떠들면 어찌 될까요?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곳엔 수다박이 존재합니다. 지하 수다방으로 내려가서 마음껏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상하층을 연결하는 천장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을 통해 위아래 공간이 소통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이 시선이 열리면서 공간에 깊이가 생깁니다. 어디를 열고 닫고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과 깊이,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과 벽을 이용하여 서재를 만들었어요. 한 가지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변적 공간입니다. 계단이 되기도 하고 서재, 독서실이 되기도 합니다. 오를 수 있는 계단과 바로 옆 벤치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계단 너머의 공간과 외부 램프 공간이 막힌 공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시선을 이어주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힌트는 수다방입니다. 이전에 본 사진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전에 수다방은 유리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웠는지 유리벽이 막히고 맙니다. 건축가의 원래 의도가 사라지는 아쉬운 순간이네요.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는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외부로 경사로와 계단이 보입니다. 주어진 땅의 경계선 안에서 최대한 건축물을 차지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출입구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지하 1층은 수다방이에요. 사진에서 본 그곳이랍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주출입구는 왼쪽 하단 정면입니다. 입구를 따라 들어서면 외부로 둘러진 경사로가 보이나요? 이 길을 따라 오르면 위층까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점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층 마감선이랍니다. 위층에 오픈된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2층에서 보면 확연히 외부로 둘러진 애두르고 있는 경사로 램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엔 벽을 중심으로 계단식으로 오르면서 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층에 오픈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차를 통해 공간의 높이와 위계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왼쪽 위쪽에 외부로 나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붕층 평면도입니다. 이곳에 올라 수락산의 화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을 벗삼아 큰 숨 한 번 내쉬면서 시도 옳고 공간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에요. 건축 인면도입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창문들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가로 세로로 절단한 것을 단면도라고 합니다. 단면을 통해 공간의 높낮이와 위아래 공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단과 위아래 공간이 오픈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단면도입니다. 건물을 둘러보고 해가 떨어지는 수락산 자락에 올라 하루를 마감합니다. 저의 집이 산이냐고요? 아닙니다. 땅이 가진 한계를 넘어 건축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건축가의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좋은 건물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이 가득한 아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선하심을 옳게 바르게 사용하여 선하게 사용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축놀이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